오늘부터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러기 학부모들은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라면 오바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인들의 운동량은 해마다 떨어지고 비만은 젊은 세대에서 계속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국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논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기러기 학부모들은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90일 이상 미국 장기 체류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이 시작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이나 상용 목적 외에 유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미국을 여행하려면 지금처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주한 미 대사관의 소명 절차를 거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다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비자 만료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 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은 비자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기러기 부모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가 자녀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가면서 미국 체류를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90일 체류만 가능해져 입국 후 3개월 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라면 오바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와 한미 관계, 북핵과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한미 관계와 관련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변화를 주도할 인물이 나온 것이라면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와는 임기를 같이 하게 됐고 또 오바마도 북핵 문제에 긴밀한 사전 협의를 약속했다면서 앞으로도 돈독한 한미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라면서 이른바 우리가 소외될 것이라는 통미봉남의 폐쇄적인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번 G20 금융위기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을 대표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의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언론이 너무 앞선 추측 보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의 국회 선비준 동의 문제는 여야가 공개리에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여야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청문회는 다음 달 3일에서 5일로 각각 수년됩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오후 1시쯤 국정조사 특위 행정실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작업을 이유로 오후 6시쯤에야 제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의 운동량이 해마다 떨어지고 비만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국민 건강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만 19세 이상 국민들의 운동량이 계속 떨어지고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만성질환 발생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1998년 국민 전체 비만율은 26.0%였으나 지난해에는 31.7%로 5.7% 증가했으며 특히 고도 비만은 2.3%에서 4.1%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운동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의 격렬한 운동 실천율은 지난 2005년 15.2%에서 지난해 13.9%로 2년간 1.3%가 감소했습니다. 이상지혈증 발생률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동반 상승해 인구 10만 명당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지난 1998년 16.3명에서 지난해 2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1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월간 음주율도 계속 높아지는 등 과도한 음주 경향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B형 간염 감염자 수는 크게 줄어 10대의 경우 감염자 수가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흡연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2009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모집에서 각 대학들은 수능 반영 비율을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이고 논술고사를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발표한 대학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이 지난해와 달리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 제공돼서 변별력이 강화된 만큼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전년도 11개 대학에서 67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일반 전형 인문계열 기준으로 2008학년도 45곳에서 2009학년도 13곳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는 정시 모집에서는 모두 200개 대학에서 전년도에 비해 14,000명 감소한 16만 6천여 명을 선발합니다. 국내 유명 전자회사의 휴대전화 메모리 반도체를 빼돌려서 이른바 짝퉁 휴대전화 6천여 대를 만든 뒤 해외에서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건은 해외 수출용으로 만든 모 대기업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을 빼돌려서 짝퉁 휴대전화를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로 제조업자 박모 씨를 구속하고 대기업 자재관리부문 직원 박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대기업 상표까지 넣은 해외 수출용 휴대전화 6천여 대를 브로커를 통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해서 2억여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마을 인근까지 번지면서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타버리고 수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이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연기는 사라지지 않고 소방대원들이 마을 인근까지 번진 불길을 잡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동쪽으로는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북서쪽으로는 산타바바라 카운티까지 번져 가옥 800여 채를 태우고 주민 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We're going to help to get your homes back and your structures back, to get your lives back, and also the federal government is going to work with you.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바람의 세기가 조금씩 잦아들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에 위치한 지하철 공사장 바로 옆. 폭 20m, 길이 100m에 달하는 도로가 무너지면서 그 위를 달리던 자동차 10대와 인부들이 함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여 대의 차량이 거대한 구멍에 갇혔고 현재 인근 강에서 흘러들어온 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부근 도로가 붕괴되면서 3명이 숨지고 18명이 매몰됐으며 19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사망자 중 1명은 현장 근로자, 또 다른 1명은 택시 승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진 세계 신기록 도미노쇼가 열렸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미스 핀란드가 첫 번째 도미노 패를 쓰러뜨리고 케이크에서 피라미드까지 다양한 모양의 도미노가 무너집니다. 숨겨져 있던 패에서 체 게바라와 달라이라마 등 역사적인 인물과 페리스 힐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얼굴도 나타납니다. 43만 5,027개의 블록들이 2시간 동안의 레이스를 마친 순간 8주 동안 공든탑을 쌓아온 85명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세계 신기록에 환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전면에 들겠습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서해안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지방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남부 내륙지방에서도 영하권에 들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